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거역했다고 비판하며 22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고성을 치며 항의했습니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은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범인이다라며 규탄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인 이근혁 씨는 자기 아들이나 손주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성명을 통해 이번 부결이 특검법 입법 절차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되며 22대 국회가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센터는 대통령의 제 요구권이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며 수사 방해와 증거인멸 시도에 맞서기 위해 더 강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방탄표를 행사했다며 최상병 특검법 부결이 국민의 뜻을 거역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최상병 사망 사건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2대 국회에 최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처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군 훈련 중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훈련병이 24kg 무게 군장을 메고 가혹한 훈련을 받은 후 쓰러져 이틀 뒤 사망한 사건입니다. 군 수사당국은 해당 부대의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민간 경찰로 이첩했습니다. 사건 당일 훈련병은 무거운 군장을 메고 보행, 구복,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의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육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완전 군장을 한 채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훈련병은 훈련 중 통증을 호소했으며 결국 쓰러졌고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국립병원 및 민간병원에서는 횡문근 용해증과 열사병 증상이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숨진 훈련병을 올해 첫 열사병 추정 사망자로 분류했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훈련 정황을 보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브리핑에서 군기훈련 중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육군은 사건 이첩 이후에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3국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4년 5개월 동안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재개하여 협력체제를 복원하고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시진핑 대신 리창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교 안보, 통상, 인적 교류 등의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약 4년 5개월간 중단되었습니다. 정상들은 3국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어 3국과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영내 협력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3국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한 3가지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첫째,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3국 협력의 제도와 노력을 경주하고 3국 협력 사무국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3국 국민들이 협력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일중 협력을 통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상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 번영이 공동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통상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정상들은 3국 자유무역협정 협상 속도를 높이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의료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시행됩니다. 60대 A씨는 2021년에 1425회 외래 진료를 받았고 19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했습니다. A씨는 주로 주사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진료 행위는 총 3,779회에 달했습니다. 40대 B씨는 같은 해 1217회 외래 진료를 받았고 건강보험 급여비만 1,940만원에 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한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 진료 비용의 9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예외는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 질환자 등입니다. 현재 외래 진료 본인 부담률은 보통 20% 수준이지만 실손보험 가입 시 실질적인 부담률은 0에서 4%로 낮아집니다. 2021년 기준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550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비는 251억 4,500만 원입니다. 1인당 연간 급여비는 평균 986만 1천 원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보다 6.6배 높습니다.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5.7회로 OECD 평균인 5.9회의 3배에 달합니다. 복지부는 또한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별로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 일수 급여 비용 및 본인 부담금 정보를 알리는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이용량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경계하며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판 나사를 목표로 한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서 개청식을 갖고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된 후 약 4달 만입니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사업을 총괄합니다. 정부는 올해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 5대 임무를 설정하고 9,92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을 수립하고 재사용 발사체, 한국형 GPS 개발, 달 착륙선 프로그램 등을 추진합니다. 특히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달 탐사 2단계 사업을 시작하고 차세대 발사체 100톤급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의 설계와 개발을 추진합니다. 내년에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체계 총조립도 올해 주요 임무입니다. 전남 고흥나로 우주센터에는 소형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확대,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블랙홀 관측 프로젝트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참여, 나사와의 태양 코로나 그래프 발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은 민간 우주시장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주항공청 정원은 293명이나 현재 인원은 약 110명에 불과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라파 난민촌 공습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300명에 육박하면서 이스라엘군이 바이든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의 명령과 국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습이 레드라인을 넘었는지 검토 중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할 권리가 있지만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지도부를 겨냥해 라파 난민촌을 공습했고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최소 45명이 사망하고 24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사건을 비극적 실수로 규정하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했고 이를 어길 경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미국 측에 설명했으나 공습으로 인해 미국 정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에 처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이 64조 6,720억 원 규모의 사상 최대 반도체 투자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과 반도체 산업 견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은 중앙정부와 국영은행, 기업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금하여 3차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최대 주주는 중국 재무부이며 선전과 베이징 등 지방정부의 투자회사들도 참여했습니다. 선전시는 화웨이 등 반도체 제조 공장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약 110조 5천억 원을 투자하며 중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SMIC 등 자국 반도체 업체를 지원해왔습니다. 2015년 중국 제조 2025 하이테크 산업 육성책 발표 이후 중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반도체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3차 펀드를 조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펀드 조성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SMIC는 홍콩 증시에서 5.4%, 화홍 반도체는 6% 이상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10도 내외, 강원 산지에서는 5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쌀쌀할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9도까지 오르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을 기록하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30일 오전까지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